여러분, 재건축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선거일 이후에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계동, 여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동 이쪽은요 옆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주공아파트가 지천입니다. 주공아파트가. 그러니까 이 주공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이 빨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빨라진다는 이야기. 실제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 말은 곧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계 주공아파트가 이렇게까지 뜨는 이유는 이미 대규모 단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상계 주공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는데 바로 이 불확실성이 지금 다 꺼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상계 주공 6단지 여기에서는요. 대선 전 호가를 몇 번 낮춰도 나가지 않던 그런 아파트들이 6단지 23평 매물이 선거 이후에 7억 9,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급매물들이 일부 소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소화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요. 상계동 전체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도 재건축의 발작이 상계동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계동뿐만이 아니에요. 30년이 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준공이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많은 곳이 일기신도시입니다.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가 주로 있는 쪽이 어디죠? 상계동. 상계동에 여기에 많지만 분당도 있잖아요. 분당. 분당도 있고요. 목동도 있습니다. 일산도 있습니다. 일산도. 다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점점 지금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매물이 싹싹 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대선 전후 수도권 아파트 매물 변화인데요. 3월 9일 날 경기 지역만 보더라도 9만 8,115건이에요. 그런데 3월 14일 기준으로 보니까 9만 4,401건입니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대선 당시에는요. 5만 131건이 14일 날은 4만 8,54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당일 날은 2만 1,365건이 14일 기준으로는 2만 54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9%나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실제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둬들인다는 거잖아요. 급매물로 내놨다가 난 안 팔겠어 이렇게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재건축 일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곳은요.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당에서도 매물이 실제 팔린 것을 보면 무지개마을 12단지 전용 59.98제곱미터 최근에 8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나온 거하고 비교해보면 7억 9,900만 원이었거든요. 5천만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변해간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그동안은 한 통도 없다가 하루에 3통에서 4통까지
전화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고 시장의 변화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중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